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당대회 분석 시간입니다. 네, 5월달에 있었던 당대회인데 10월이죠. 아직도 이 분석이 안 끝났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지가네 정말. 네, 이번 시간은 그 사업총화보고에서 통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사실 당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하고 직결되는 내용은 없잖아요. 북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중심이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도 쭉 소개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일 관련한 내용이 우리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더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니까 제가 문구를 보니까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네, 조국 통일이 바로 네. 그런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크게는 평가와 노선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제시가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대회 그 총결 보고의 첫 부분에 평가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평가는 통일 부분에서 따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의 전반적인 내용은 북한 내부의 어떤 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평가가 있고 전망이 있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통일 분야, 그다음에 대외 관계, 그다음에 당 자체 이런 내용들로 돼 있거든요. 이것들은 다 별도의 내용들인 거예요. 좀 대내적인 부분, 그다음에 통일, 대외 관계, 그다음에 당 자체 이런 내용. 예. 이렇게 이제 네 개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네. 보는 그럼 그 중에선 두 번째 내용인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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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달에 했던 당대회를 10월 달에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갑자기 좀 막막해지긴 하는데. 남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이제 평가를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한 거죠. 네. 이 조국 통일 과정이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좀 경과를 설명하면서 민족 자주정신 고수, 결의의 단합 이룩, 민족 번영의 새시대 개척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의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조국 통일의 투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건데 하나는 김일성 주석 시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김일성 주석 시기는 1980년부터 94년까지겠죠. 네, 네, 여기에, 그렇겠죠. 네, 성과로는 이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을 김일성 주석이 제시했다. 이걸 첫 번째 성과로 꼽은 겁니다. 이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족 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게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분열되면 안 되고 통일돼야 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인 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안에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반드시 민족 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이 두 가지가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의 핵심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시기에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자주통일 사상과 노선,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됐고, 그 다음에 남북회회를 망라한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을 결성하고 통일 행사를 연이어 진행했고 이런 것들을 또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그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1993년에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네. 당시에 93년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때 막 전쟁 위기가 상당히 극도에 다다를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팀 스피리트 연합훈련이 중단됐다가 재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중단됐었는데 93년도에 재개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한미 연합훈련인 거죠, 이게. 네. 그걸 재개를 하고 여기에 맞서서 북한이 준전시 상태에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을 또 탈퇴를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던 시기였죠, 이때가.
네. 거의 전쟁 직전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제출한 게 바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인 거고, 그러니까 전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런 전쟁 위기를 막고 근본적으로 전쟁 위기를 평화로 돌리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광복회라는 거는 일제 강점기 때, 네, 일제 강점기 때이죠. 예, 통일 운동을 위해서 만든 이제 통일 전선체다 이렇게 북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강령이 있었는데 그 강령을 표준으로 삼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만든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표준으로 해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이라는 게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새로운 독립 조국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위한 10대 강령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는 분단을 끝내고 새로운 통일 조국을 만드는 데서 필요한 10대 강령.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도 그와 유사한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자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이제 분단을 끝장내자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대충 보면. 네, 그런 겁니다. 뭐 구체적인 그 10가지 내용을 보면 그냥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자. 통일국가의 위상을 얘기한 거죠. 네. 두 번째가 민족애와 민족 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자. 그래서 통일의 내용이군요. 기본 정신을 정신. 얘기한 거죠. 세 번째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는 원칙에서 단결하자. 그래서 이건 단결의 원칙을 얘기한 거죠. 네. 네 번째는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재하고 단결하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것들은 다 이제 단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결의 원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쭉 뒤로도 계속 그 단결의 원칙들이에요. 네. 다섯 번째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자.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 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자.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자. 조국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자.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 위협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자.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 대단결 도모하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자.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보통 이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랑 통일하게 되면 뭐 회사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다 날아간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네. 어찌됐건 이 10대 강령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적화 통일,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통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네. 북한에서 실제로 주장하는 게 사회주의로 통일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본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사회주의로 통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본주의로 통일하자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북한에서 얘기한 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건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지시된 통일 방안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를 두고 연방 정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을 제시를 했고, 미국도 연방국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연방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이나 러시아, 뭐 독일, 스위스,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방 국가는 그런 이제 것처럼 하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처음에 연방제를 꺼낸 게 1960년대부터 꺼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냥 총투표를 통한 단일 국가 이 주장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임시로 연방제로 남과 북이 따로 자치를 하다가 나중에 통합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다가 나중에 80년대에 와서는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연방제 자체가 하나의 통일로 가자.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좀 발전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은 제일 처음 나온 게 사실 80년대에 나온 거예요. 통일 방안 제시가 좀 늦었네요. 그 이전까지는 통일 방안이라는 게 없었고. 승공 통일, 뭐 이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북한을 점령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의 통일 방안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건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점령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가 나오면서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딱 제시하니까 우리도 뭔가 통일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게 그 전두환 정부에서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사실은 이제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이 통일 방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당히 89년이면 벌써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 30년 기간을 좀 반영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방안이?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에서도 북한의 공식 통일 방안이 이제 80년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게 크게 변동된 건 없단 말이에요. 뭐 남한 쪽도 마찬가지로 89년에 나온 게 명칭은 몇 번 바뀌긴 했는데 뭐 김영삼 정부 들어서 좀 바뀌고 뭐 그랬는데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북한에서는 연방제 통일 방안, 남쪽에서는 연합제 통일 방안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그게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어떤 절충된 공통성을 살리는 통일 방안으로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통일 방안 가지고 더 연구하거나 새롭게 나올 건 없다고 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저는 그러니까 그 합의한 방안을 공식화하는 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성과로 짚은 게 조국통일범민족 연합을 결성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흔히 이제 줄여서 범민련이라고 하죠. 네. 범민련 하면 남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적 단체로 이렇게 많이 꼽히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법원에 의해서 이적 단체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쪽에서는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1990년에 남북 해외 정당 단체 인사들로 결성을 했어요. 그때 만들 때만 해도 상당히 컸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통일운동 단체였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원래는 이게 이제 만들어진 계기는 1990년에 파리로 1차 범민족 대회를 했어요. 범민련이 결성되기 전에. 네, 범민족 대회를 하면서 여기서 범민련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결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91년에 한국 정부가 이 범민련 남측 준비위 집행위원장을 구속을 합니다. 그 남측 준비 집행위원장이 지금 이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창복 의장이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범민련 남측 준비 집행위원장이었는데 구속이 됐고 97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최종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합법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거의 이제 불온시 하는데 해외나 북에서는 여전히 이제 범민련이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김일성 주석 시기에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또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하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정립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민족대 단결 5대 방침을 제시했다. 이걸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건 뭐냐면,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이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6년 11월 24일에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 시기의 어떤 성과를 종합했다. 뭐 이렇게 좀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 통일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를 딱 꼽은 게 바로 이제 3대 헌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딱 정리가 됐다는 거고. 네.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이라고 하니까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관계가 어떤지가 딱 궁금해지거든요, 바로. 네, 뭐 이름은 비슷한데 사실 약간 좀 다른 개념이고, 그러니까 10대 강령 말 그대로 강령이라는 거고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은
당면에서 뭘 해야 되는가, 아. 과제를 제시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4월 18일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을 맞아서 서한을 발표했는데 그 서한 내용을 5대 방침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통일을 하자.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 통일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자.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 반역자들, 반통일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남북 해외 온 민족이 왕래 접촉 대화하고 연대 연합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가 1998년이면 무슨 정부죠? 김대중 정부가 막 들어선 직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주로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도 1980년인데 이때가 뭡니까? 전두환이 막 권력을 찬탈한. 네, 그때죠. 직후죠. 네, 그래서 쿠데타였죠. 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니까 새로운 정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인데 기존의 제안을 야 우리가 이전에 제안한 게 있는데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롭게 제안을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니까 뭔가 대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새롭게 5대 방침으로 해서 기존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당면에서 이 남쪽 정부가 뭔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 그리고 절박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조국통일 3대 현장과 민족대단기 5대 방침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성과를 꼽을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북한에서 꼽고 있는 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군 정치를 통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 열렸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발표해서 자주통일의 이정표,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이 2번의 정상회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이 두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핵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바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 자체를 남쪽에서는 거의 이제 불온시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그대로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합의한 문구인데 그게 이적시 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렇게 네. 되면 결국 뭡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을 추종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네. 보니까. 근데 이 정부라는 건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그건 뭡니까? 이게 사실상 쿠데타나 마찬가지죠, 이건. 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 아무튼 뭐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그 성과다. 뭐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평가의 결론으로 남북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결의를 기쁘게 하는 민족 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됐고 각 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연대연합이 실현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평가를 쭉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과는 완전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설중한 열매들이 마련되고 연대연합이 실현됐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느낌이 없죠.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는 주로 이제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됐고, 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런 성과들이 많이 유실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엉망이 됐으니까 옛날 성과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옛날 네, 성과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이어나가고 확대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문제는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은데 뭐 옛날에 성과 있었던 게 뭔 소용이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발전을 했던 거는 잘 이제 우리가 유지하고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고,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려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게 크게 네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부터 다시 원론적인 내용부터 다시 짚었어요. 네. 어떤 것들을 짚었죠? 일단 분단으로 인해서 이게 민족의 수치가 된다. 그리고 네. 결의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이 심화되고 있다. 네네.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경쟁하는 이 국제 시대에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 행위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꼽으면서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차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통일 노선을 밝혔다기보다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이 통일 노선, 조국통일 3대 헌장의 모든 통일 노선이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통일 노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통일 노선이 아니고 기존의 통일 노선을 다시 좀 정리했다, 종합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크게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와 안전보장, 연방제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연방제가 덧붙여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네 가지 과제 중에서 또 두 가지씩 묶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제시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하나로 묶여 있고 평화와 안전보장과 연방제 방식이 또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럼 그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거죠? 예, 일단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평화와 안전보장과 연방제 방식은 통일의 방법이라는 성격을 좀 띠고 있다. 네. 그래서 통일의 본질이 뭐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했고 그 안에 각각 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민족자주부터 보면 민족자주가 통일의 기본 정신이며 생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는 민족자주를 위해서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어요. 분단 문제,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다. 뭐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가능하냐? 우리 민족이 과거의 약소 민족이 아니고 이제 스스로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위한 과제가 또 이제 세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첫째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 통일 문제를 민족 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두 번째가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외세에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가 민족 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 자각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 의존을 철저히 반대 배격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을 꼽았습니다. 네. 민족 자주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삼은 거고, 그다음에 그 통일의 본질 두 번째가 민족 대단결이지 않습니까? 네. 민족 대단결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족 대단결에 대해서는 조국 통일 위협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협이다. 그래서 민족 대단결이고 조국 통일이며 통일 강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은 민족 대단결과 하나로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대단결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첫째는 조국 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뭐 사상이니 정견이니 이런 게 다르다고 해서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왕래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 속에서 마련된 민족 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 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반통일 세력도 개과천선하면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뭡니까? 한국 정부를 두고 하는 얘기죠. 아,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를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제들을 쭉 보면은 한국 정부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자주에서도 보면 뭐 통일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외세에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딱 그 박근혜 정부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통일 문제 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자꾸 뭐 북한과의 교류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통일의 본질에 대해서 민족 대단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법적 측면에서 나왔던 게 평화와 안전보장, 연방제 방식 이렇게 나왔었는데 평화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평화와 안전보장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이면 뭐 이건 이제 통일을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죠. 다 끝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평화 안전 보장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보고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 정세 격화가 미국이 60년 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정세가 격화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우주 개발을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대북 적대 정책과 아시아 지배 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전쟁 위협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한 어떤 내용들은 다 대체로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네.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안전 보장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연방제 방식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연방제 방식을 얘기를 하면서 좀 특이한 건 이 연방제 방식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연방제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방제 방식이라는 게 서로의 체제를 그대로 보장하는 통일 방안인데 제도 통일은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연방제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고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 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연방제 방식이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는 방법이니 연방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금 재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체제의 통일로 따지면 사실 자기들 체제가 더 우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남측에 강요한 적이 없다. 강요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북한 붕괴설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데 북한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기 때문에 제도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도 통일을 계속 이제 밀고 나가면 결국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도 통일을 고집하면은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그 지적도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걸 놓고 이제 일각에서는 북한이 드디어 이제 무력 통일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구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북한에서 이번에 발표한 문구 자체는 비평화적 방법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전쟁에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비평화적 방법을 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 방법을 선택하면 평화적 방법으로 할 거고, 비평화적 방법은 최대한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끝끝내 전쟁의 길을 너네가 택하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북한이 무력 통일의 의사를 밝혔구나. 이렇게 보기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력 통일을 진짜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숨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전쟁이라는 게 사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면. 예, 기습 공격과 선빵이 중요한 건데 내가 너 때릴 거야 하다가 때리면은 대비를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평화 공세. 우리 전쟁할 생각 전혀 없어. 너네 때릴 생각 전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계속 야 까불면 때려버릴 거야라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실제로 때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까불지 마라.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네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식 문서에 이걸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거 하잖아요. 작전 계획 이런데 무슨 선제 핵 공격 계획 뭐 이런 것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 공개 안 하거든요. 근데 공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흘리는 목적은 북한을 위협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로 할 거면은 공개를 안 할 거다. 그렇죠. 극비리의 준비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극비리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진짜 속내인 거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실제 겉으로 드러난 건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죠. 네. 참 종합적으로 어쨌든 그 앞뒤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지 이제 노선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당면에서 과제도 제시를 했다고. 예, 당면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제를 좀 제시를 했는데, 네. 먼저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합니다. 현 상황이 이 남북 관계를 놓고 볼 때 전례 없는 파국 상태다. 그리고 이게 한국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추종해서 북한의 이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과 이에 따른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 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족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 가지 과제가 방금 말씀하신 세 개다. 말이 이상하다. 세 개가 세 개죠. 네,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한 건가요? 네, 일단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동족 대결 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라 이거죠. 네. 그다음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 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 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나 체제 붕괴를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북한 붕괴론 이런 거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게죠. 그다음에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단해라. 그다음에 국내 통일운동가들을 이적과 종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탄압하지 말고 활동을 존중하고 장려해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뭐 대화,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 의사통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사소한 사건이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화 협상을 일단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의 파국적 남북 관계도 대화 협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군사 붕괴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가 이제 제일 위험한 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분야와 각이한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路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선 군사 당국 사이의 회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군사 당국 회담을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나 다름없군요 지금. 예. 그래서 당대회 끝나고 북에서 군사 당국 회담을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 됐죠. 네. 어쨌든 뭐 안 됐지만 북에서 이런 이제 배경 아래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 군사 당국 회담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은 군사 당국 회담인데 한국 정부가 이 요구하는 그런 주제들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름만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고 실제로는 뭐 전체를 다 포괄하는 회담이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게 지금 절박한 문제니까 이름은 일단 그것을 제일 앞에 두고 나머지도 얘기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민족 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래는 그게 이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또 얘기한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공동의 합의라는 건 크게 조국 통일 3대 원칙. 이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얘기한 거죠. 네. 1972년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그다음에 14선언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세 가지를 민족 공동의 대강이다. 대강이라는 게 대강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큰 강령. 그래서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다. 정세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계속 해야 한다. 만약에 이걸 백지화하면 앞으로 무슨 합의를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전 정부의 합의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근데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죠.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굳이 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굳이 안 꼽을까라고 놓고 볼 때 기본 합의서는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 아니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기본 합의서가 사실은 다른 이 세 가지 합의 내용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들어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실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 방안들이 쭉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넣지 않아도 사실 다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이게 대강령이라고 했으니까 대강령으로 하기에는 약간 구체적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급이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이 합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세 개는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 합의서는 직접 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받아서 하든지. 네, 그렇죠. 근데 기본 합의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급이 안 맞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정부에게 많은 걸 요구를 했습니다. 네. 뭐 조국 통일 관련해서는 뭐 이게 남북 간의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변국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통일에 도움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국한테는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너네가. 그 통일의 기본 방해자다. 그래서 대북 제재와 압살 책동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를 동족 대결로 부추기지 말고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게는 한반도 재침 야욕을 포기하고 과거 제약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나머지 주변국들에게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딱 내리는데 결론은 이제 통일 조국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일 국가의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한 건데 네. 8천만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 나가는 선진 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 이런 나라가 될 거다. 통일 국가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제 통일 강국을 일떠 세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국 통일 부분이 우리 민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시간이지만 한번 쭉 다뤄봤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대 분석, 조국 통일 분야 관련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